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 날 으슬으슬한데 겨울이 다 지나갔어요? 어저께가 입춘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입춘이었어요. 네. 가슴이 떨린다. 입춘 생각만 해도. 맞아요. 이번 겨울은 좀 유난히 추워서 그런지 저는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에 2월 달 달력 확 찢으면서 네. 아 벌써 2월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게다가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네, 우리 네, 민족 설날. 대명절 네. 설날이죠. 까치까치 설날은이 아닌 아니? 우리 설날. 네, 아, 맞아요. 네네. 그런데 차 또 밀리고 배 이동이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오늘부터 좀 미리 출발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출발하시는 그렇죠. 분도 계실 것 보통 같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네. 출발하는데 사실은 금요일 점심시간 전에 출발하면 안 밀리고 그냥 샥 한 번에 갈 수는 그렇겠죠. 있는데 또 여건이 이렇게 안 되니까. 예. 근데 아무리 그 연휴가 길어도 차 밀리고 또 혼잡스럽고 그런 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요 연휴를 잘 즐길까. 네. 근데 사실 또 명절 지내러 시댁을 가야 되는 입장이라 맞아요. 지금 엄청 갈등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네. 그런 갈등.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면서 저희 이슈앤 수다 또 문을 열겠습니다. 네. 자, 겨울 축제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입춘 그렇죠. 전후로 네. 강원도 겨울 축제가 대부분 끝났고요.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 또 화천 산천어 축제, 태백산 눈꽃 축제, 뭐 정선 고드름 축제들 1월 중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는 강원도의 또 겨울 가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파 지나고 강원도 가뭄이 또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눈이 조금 오긴 했는데 네. 여전히 가뭄이 있죠. 그래도 네. 다른 지역보다 저희 강원도는 눈이 좀 덜 왔어요. 네. 다른 데 막 폭설 대단하던데. 그래서 좀 봄까지 가뭄 대란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도 출신 정시 합격자 이슈입니다. 도내 고교의 지역 거점 국립대 입학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고요. 강원대 정시 모집 합격자 가운데 수도권 출신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부터 설 연휴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는 회사들도 꽤 있을 거예요. 민족의 대이동 말만 들어도 무섭다. 말만 들어도 무서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네. 우리 또 이제 명절 얘기하니까 또 수다가 슬슬 풀리는데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명절 증후군 또 얘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와우, 네, 이번 주는 명절 벌써, 증후군 이야기 예.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네. 할 말 많아요, 진짜. 너무 많죠. 명절 증후군. 정말 이거 사실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명절 그렇죠. 증후군이. 그 명절 증후군 하면 떠오르는 저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바보 남편. 바보 남편이요? 네. 남편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고 명절에. 네. 정말 내 편이 안 되어지고 남편은 남의 편. 그렇죠. 확실하게 남편이라는 걸 인식해야 남편은 네, 맞아요. 그들의 편, 막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 막 이런 느낌.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의 또 고유한 그런 증후군이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사회적 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화 증후군이라고들 하고 또 명절 이제 닥치면은 명절에 또 가기 전에 답답한 마음, 가서 또 힘든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갔다 와서의 그 공허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명절 증후군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선생님 명절 이혼도 그렇게 많다. 그럼요. 이혼 명절에 같은 만나서 경우에는요. 그렇죠. 설이나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혼 소송 접수율이 20% 진짜? 늘어나요. 우리 네, 정글에서는 그거는 통계로. 신나겠네 그거. 저는 좋지만 그래도 사회적 현상이 이혼이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 그동안 쌓였던 거를 이제 명절에 네, 만나서 그렇죠. 이야기하다가 그래 이참에 끝장을 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왜냐면 막 안 생기는 거지. 풀리니까, 네. 속 답답하니까. 이렇게 가족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에 가족이 모이다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맞아요. 이야기하다가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명절 증후군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된 지는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한 90년대 후반, 네, 그러니까 2000년대 맞아요. 초반에 오래됐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연원으로 따지면 네, 이제 네. 그 이전에는
차마 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너무 그치. 순종적이었던 예, 거죠. 여성들이 그 명절에 지나치게 이제 가사노동을 하면서 그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이 문제가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났고 또 요즘은 사실 뭐 남성들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운전 많이 전체적으로. 하시고요. 받지. 그다음에 눈치 봐야 되지. 장거리 운전하고 아니, 가서 그리고 이제 더 부인 힘든 게 눈치 이 보고. 중간에서 왜 자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 상황 충분히 이해는 해요, 남편들도. 요새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수월해지긴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만 해도 뭐 이제는 시댁에 갈 때 그 며느리들이 각자 음식을 뭐 준비를 해서 가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집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맞아. 대다수가 우리나라 며느리들에게 그 많은 차례상을 차리게 하고 계속 오는 손님들 다 술상 보고 그렇죠. 다 대접하는 네. 그런 역할을 며느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명절 즈음해서 이 깁스, 모형 깁스가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불티나게 팔린대요. 불티나게 팔렸대요. 근데 네. 난 너무 재밌는 게 그게 해외에서도 이슈가 된 사례인데 전화 걸어서 이제 판매할 때 물어볼 때 표 나요, 표 안 나? 이걸 꼭 물어본다는 거야. 아,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도 했어요. 이제 이걸 내가 탁 사가지고 끼고 갔는데 알고 보니 뭐 시어머니가 이걸 끼고 있거든. 너도 나도 동서가 다 끼고 있고 혹은 동서도 다 끼고 형님도 끼고 있든지. 있고.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 이거? 예, 맞아요. 근데 또 이 음. 깁스를 대신하는 게 이제 곧 이제 결혼하실 네,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아이가 그 대용품이 돼요. 네. 어린아기가 있을 때는 아기를 본다는 핑계로 사실은 좀 일을 좀 안 그러면은 하는 애 아니면 거잖아. 꼬집어가지고 올려야겠어요.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그러면 애 내가 볼게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를 또 탁 빼가는 시어머니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던데. 제 친구들은 그 결혼한 친구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일하기가 싫잖아요, 솔직히.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명절마다 당직 내가 쓰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내가 당직 쓸게. 저는 그거 했는데 어머 다 하셨구나. 저도 나중에 써먹으려고. 아 저는 당직이라고. 네. 저는 늘 뭐 하기야 무슨 뭐 일부러 나간 건 아니지만 늘 명절에 무슨 뭐 천하장사 씨름대 무슨 오프닝 뭐 공연 있으시니까. 네, 늘 무슨 축하 공연이 있고 뭐 오프닝 공연이 있고 이래서 공연도 있지만 공연이 없을 때도 저는 늘 연습하러 학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니 그때 한참 젊을 때 이제 그러고 학교 나가고 또 시댁 어른들도 너희 교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쩜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작품에 열정을 보이시고 그러시니 막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우리 선생님도 명절에 무조건 나가고 싶으셨구나. 그분도 그러셨던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어요. 제가 요즘 후배가 음. 여기 춘천인데 시댁이 부산이래요. 네. 그래서 당직 있다 그래, 당직 있다 그래. 엉뚱한 걸 가르쳤다니까요. 그만큼 이제 아무튼 명절 증후군 하면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에게 그렇죠.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죠. 또 조사해본 결과로는 또 이제 명절에 가면 또 이렇게 앉아서 덕담 같은 거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나 그거 뭔줄 알아, 아니잖아요. 나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시집 언제 가냐고? 결혼은 언제 하냐, 누구 만나는 사람은 있냐, 뭐 모아놓은 돈은 있냐, 또 애를 언제 가질 거냐, 막 이런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집에 가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 요즘 그 반격으로 어르신들한테도 질문을 하래요. 또 알려주세요. 누구 준비는 되셨나요?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네. 역으로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지. 역으로 질문을 하면 어르신들 할 말이 없지 않는가? 뭐 그리고 이런 또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물어봤을 때 더 이상 말을 딱 끊게 하는 방법도 있대잖아요. 뭐예요?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너는? 아 돈을 못 모았어요. 아유, 그럼 너 아직까지 돈 못 아니, 모으고 뭐하냐, 그런 얘기 글쎄요, 나오잖아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막 그냥 말을 끊는 네. 그 스타일도 있대요. 그리고 뭐 왜 여자친구 왜 못 사귀냐? 넌 아직까지? 돈이 없는데요? 여자친구 뭐 왜 못 사귀냐, 그러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좀 얘기가 좀 이렇게 뭔가 밝고 긍정적인 걸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걱정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수다를 이렇게 지금같이 자연스럽게 떨 수 있는 것도 자주 보고 또 같은 공통된 주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술이 술술 마술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시댁 어른들 혹은 뭐
올해 뭐 시골에 가면 올해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는 어쩌다 가족들이니까 보니까 사실은 공통적인 화제가 이야기할 게 없는 없죠. 거야.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시댁을 가야 되면 정말 안 가다가 명절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낯설고. 이야기할 소재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는 잘했어. 네. 끝.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시댁에 가면 우리 식구들이 아니었잖아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낯설고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막 헷갈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친척이 있고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인척 관계가 다양하지 않아서 누가 누군지 헷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 몰라서 인사 안 드리면 또 제 말이야, 지가 학교 선생이라고 애가 뭐 콧대가 세다는 둥, 뭐 인사성이 없다는 둥, 막 그러잖아요. 이런 그 어떤 명절에 우리의 딱딱한 분위기는 사실 그런 그 가부장 제도에서 맞아요. 그 어르신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덕담을 해주고 또 가르치고 뭐 이런 문화에서 어떤 오는 불편함인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를 수평적 관계로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만이 글쎄요.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에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맞아요. 그 시어른들이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는 형제들끼리 모이거든요.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 부담이 엄청 줄어서 음식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차례 지내고 그 다음에는 어디 놀러 가요. 이런 문화가 맞아요. 이제는 좀 세대가 바뀌니까 좀 달라지기는 해요. 사실 꼭 명절에 뭐 가서 뭐 차례 지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은 알고 보면 명절 날에 그 차례 지내고 뭐 이런 데는 핑계로 사실은 그냥 식구들 얼굴 한 번씩 같이 밥 보는 먹고 거지. 그러는 거죠. 그거라도 아니면 요즘 우리 그 생활 스타일이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막 네. 형제들도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서로의 이제 어떤 가족의 관계성을 명절에 확인하는 건데 이게 너무 문화가 획일적이어서 모여 앉아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얘기 나누고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재미도 없는 TV 앞에 왜 그렇게 앉아 있어? 그게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명절에서 이렇게 명절에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누구네는 이랬는데 너는 이래 막 비교하는 비교당하고 그렇죠. 내 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교하는 또 거 뭐 정말 취업 싫어. 요즘 또 취업이 안 되니까 또 취업 못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명절 인사드리러 갔다가 아버지가 너 왜 취업 못하니 하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경우도 있었고 제 조카는 네. 사실 키가 막 한 70 몇에 여자 조카인데 막 살집이 이래요. 그 아이는 명절에 우리 집에만 오면 너 살 빼야지. 네, 내가 그것도 제일 그- 듣기 싫은 말 중 하나인데 아니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눈짓을 막 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엄마 이래도 아니 제가 저렇게 하니까 시집도 못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니 뭐 나는 뚱뚱하고 싶어서 뚱뚱하겠어? 그러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 본인한테 분명히 상처가 있지 된다라는 않아요. 거를 네, 잘 맞아요. 인식을 못하는 그래서 거지. 실제로 통계상 하루 평균 600여 건 수준의 가정폭력이 명절 기간 동안에 900건으로 50% 가까이 증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하는 얘기가 좀 비교하고 뭐 타박하고 왜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많더라. 점점.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최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명절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돈과 연관된 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경제적. 제가 많이 버냐 상대보다 적게 버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사실 근데 네. 그게 오히려 차라리 솔직히 아우 쟤는 여유가 있으니까 넌 좀 네가 더 하고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괜히 뒷과요? 아니 신경 써준답시고 막 하면서 은근히 막 이렇게 얘기 그게 더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사실은 은근히 경쟁이 있고 비교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모이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사실 위로받으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아,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가족이 저렇게 있었지. 사실 말 안 해도 그냥 얼굴 보고 밥 같이 먹어도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상처를 주는 거죠. 맞아요. 그 경제력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와닿는 게 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장남의 장손이랑 결혼을 하셔서 명절 막 이틀 전부터 새벽부터 가서 뭐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음식 만들고 그랬는데 저희 밑에 작은 엄마는 약간 좀 부잣집
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네. 명절 아침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그걸 탁탁 안겨드리면 아이고 이제 왔냐 어머, 하시더라고요. 그거 나 아는 게 저는 사실 계속 시댁에 살았어요. 시댁에 살으니까 명절에 이제 다 집으로 다 친척들이 뭐 다 오겠죠. 다 오고 네. 뭐 친척이 그 저희 시아버님도 실향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너무 자주 본다 싶은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집에 잘 있지 못하니까 명절이면 왜 식구들마다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죠. 저는 그냥 네. 말로 왜 다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머 너무 맛있다. 힘드시죠? 아니 근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얄미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너무 틀린 거는 제가 서운한 거는 제가 선물을 저는 나름대로 정말 고민해가지고 선물을 가족들만 오시는 분들 사고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 이러신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선물 너무 감사하시면서 제가 사드린 거. 아이고 야야 이거 뭐가 필요하노 이거 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이런 거 말라고 샀노 이거 다 그 돈. 뭐가 그 돈이 그 돈이야. 아니 근데 그것도 내가 관심의 내 돈이지. 표현이에요. 시어머님의 뭐 그런 표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언어가 좀 달라서이지 마음은 그런 건 아니지. 그럼요.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사실 그 막내이긴 한데 주로 이제 이렇게 전 부치는 거 제 담당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댁은 아직도 바리바리 친척들한테 이 전을 조금씩 싸드려야 싸서 되는 줘야지만 거지. 왜 그렇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저도 안 가져갈래요. 그래도 네. 이게 관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아주 계속 해요. 그러면 빨리 이제 가자마자 아침에 탁 들고 이거 막 붙인 게 열심히 해야지만 네. 미리 안 간 그런 이제 면피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선생님? 저는 일단 빨리 갔다가 빨리 오는 전략을 쓰지요. 아하. 다행히 좀 네. 막내라 또 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핑계 대고 와서 좀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해요. 가족이 없는 조용하게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풀고. 이런 그 명절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좀 풀고 또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모여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보낼지 좀 문화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저는 명절 스트레스 풀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험담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 험담을 해야 되나? 누구를 막 그래서 모여서 갔다 온 다음에 주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그렇게 막 시댁 욕하고 막 시어머니 막 흉보고 막 우리 신우들 막 욕하고 아니 뭐야 왜 내 옷장은 왜 뒤지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정말 이렇게 욕을 하고 나면 있잖아요 좀 확 풀리죠. 풀리더라. 저는 좀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뭐일 힘든 네. 일 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플 테니까 좀 찜질방에 가서 좀 지지기도 아, 하고 좋지. 또 가족들끼리 영화가 다 가서 한꺼번에 영화 관람도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거든요. 힘들고. 그러니까 나가서 바람도 쐬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렇죠. 스트레칭도 하고 해야 자연 될 것 속에서 같아요. 좀 이렇게 몸도 움직이면서 제가 늘 이제 운동하는 이제 트레킹, 뭐 걷기 운동 이런 것도 하면 네. 근데 스트레스 풀리죠. 근데 그 맞아요. 문화를 바꾸려면 네. 가족이 약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미리. 우리 시아버님이 며느리들은 세뱃돈을 안 줘. 그래가지고 우리 서운하겠다, 며느리하고 진짜. 짰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 덕에 우리도 세뱃돈 보자.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버님 저희도 세뱃돈 주세요. 이랬더니 네.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네. 명절 하면은 좀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실천하기 힘든 게 실천하기 어렵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죠. 배려해주고 네. 정말 약속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지키기도 하고 근데 명절이 만약에 뭐 명절 너무 길다 싶으면은 뭐 짧게 이렇게 지내고 나머지 또 각자 집에 가서 또 그렇죠. 지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수록 배려하는 게 이렇게 필요할 것 그리고 같아요. 네. 선생님 그리고 힘들 때 난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 진짜 필요해요. 얘기해야 돼요. 힘든데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고 화병 있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지 네. 말고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저 우리 나눠서 하자. 이것 좀 선언을 해주세요. 해야죠. 이것 좀 네. 해주세요. 이거는 뭐 당신이, 얘 이거는 네가 해라. 뭐 밤
이건 오빠가 까.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저는 두 분이 인생 선배님이시잖아요. 많이 배우네요. 좋은 것들. 힘들면 얘기하고 방 오빠가 까. 근데 혼자 얘기하면 힘이 네. 없어요. 연대하세요. 가족 네. 간에 연대를 해서 아 우리 이거 바꿔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까 하는 고민을 해서 미리 알겠습니다. 사전에 거야.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뭐 그 스트레스 풀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실은 일을 하면서도 왜 그 주부 가사 노동 힘들 네. 때 하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서서 설거지 많이 할 때 허리 아프니까 한 10cm, 15cm 뭐 이렇게 발 발받침 올려놓고. 놓고 네. 교대로 이렇게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훨씬 허리도 덜 아프고 그리고 남편이랑 교대로 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좋지. 그건 청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좀 남편이 먼저 알아서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막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워주면 네. 좀 참 좋을 텐데 사실 그게 뭐 다 여자만의 그 여자만의 무슨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희 요새도. 남편이 다른 때 몰라도 명절 때 가장 고마운 게 야, 우리 친정도 가야 되잖아. 빨리 가자. 네. 멋있다. 아, 그때마다 너무 고마운 내 거예요. 편이네요. 내 남편이 아니고. 근데 그게 반대 입장에서는 네. 제가 우리 집에서 아침에 차를 이렇게 지내고 딱 했는데 오빠가 조금 있다가 옳게 하고 어디 가? 옷 입어. 어디 가는데? 아 여기 저기 이 사람 친정에도 가야지. 어머 또 그거 왜 이렇게 얄미워? 입장이 어, 바뀌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며느리 지금은 멋있게 잘해줄 것 같지. 근데 막상 얻으면 어떨지는 저도 장담 못해요. 서로 맞아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진짜 배려해주고 며느리한테 막 편히 막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보여주는 거가 이제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아들이는 상대는 또 생각의 폭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서로 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좀 시누이에서 뭐 올케가 먼저 가면 좀 얄밉기도 하겠지만 이해하고 같은 여자니까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배려해야 될 것 명절 같아요. 중간에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 시어머니나 그 시댁에서 우리 방식을 너는 와서 그대로 해라. 이게 제일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작은 예지만 그 가족의 문화를 그 남성과 여성 또 다른 집안이 서로 어울려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좀 배려해주면 훨씬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아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 그죠? 노력하고 또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즐겁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거를 뭐 우리 여자들만 왜 이걸 하냐, 뭐 너도 해라. 너무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혜 있고 이왕이면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 가족이 없는 그 별로 친척이 없는 집에서 컸다가 친척이 많은 집 가니까 좋더라고요, 사실은. 예, 좋기도 하죠. 일이 좀 많은 게 네, 귀찮긴 네. 한데 좀 저는 좋은 반대 면이 스타일. 있어요. 저는 사람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이 참 불편해요. 편치 않아. 그래서 너무 없어서 우리는 그 아버님이 명절이면 고향 그리워하고 막 슬퍼하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명절이 약간 좀 어두웠거든요. 근데 시댁에 가니까 식구들 굉장히 많고 뭐 제가 모르는 이게 인척 관계 막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눈으로 기억을 하고 또 얘기해보고 어쩌다가 봐도 반갑고 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이번, 것들을 네. 잘 살리면은 우리 명절 문화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번 설은 정말 가족 친지들 만나서 인상 찌푸리지 않고 또 다 같이 행복하고 반가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명절이 돼야지. 자꾸 그렇지. 모이고 싶게. 그렇죠. 네. 자꾸 보고 싶어야 되는데. 네, 그럼 네. 이쯤에서 좀 오늘 나온 얘기를 한 줄 수다로 또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제일 선배님이신 우리 유 대표님께서 네. 먼저 해주세요. 가족은 사랑이고 상처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명절에는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자. 네. 네. 안 해야죠. 제가 할까요? 네. 우리나라 고유 명절 피할 수 없으면 즐깁시다. 네, 아, 좋은 말이에요. 네. 네.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즐겨야 없으면 돼. 즐깁시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늘 지금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허브해야 되는데. 네. 얘기할 얘기가 참 많은데 벌써 다 끝날 시간이 됐고. 네. 네.
또 명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시댁 가서 치러야 될 명절이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네. 또 명절에 있을 위기 또 무사히 넘기고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무슨 이야기로 또 수다를 떨을지 네. 예, 기대가 네, 되고. 우리 이번 명절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지혜를 짜내고요. 네. 다음 시간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다음 시간 즐거운 또 수다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명절 잘 잘 보내십시오. 보내세요. 네, 즐겁게 보내세요. 네.